네, 오프닝벨 2부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함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빨간불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환한 미소처럼 또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다행히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1% 상승하면서 3,237포인트를 또 지나고 있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04% 상승을 하면서 1,04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또 SC 엔지니어링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또 화학과 반도체 관련주 또 하반기에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하반기에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 분명히 일단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우리 미국의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 계속 이제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평택 지역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종목군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관련주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LB 세미콘이나 뭐 테스트나 이런 종목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DDR 관련주들 한번 제가 심택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우리 소부장주들은 좀 그래도 하반기에 지금 약간 주가가 조정을 받는 국면이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화학 업종을 일단은 이제 어널리스트 따라서도 이제 좀 하반기 평가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어떤 어널리스트는 좀 그래도 하반기에도 이런 어떤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어널리스트가 있는 반면에 어떤 어널리스트는 또 거의 이제 상반기에 거의 정점을 찍었다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조금 일단은 정점에서 내려오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사실 뭐 어느 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같은 업종이라도 또 오르는 종목이 있고 내리는 종목인데, 일단 화학 업종에서는 뭐 대한유 아마 이런 종목을 아마 지금 탑픽으로 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뭐 SC 엔지니어링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은 그 강의로 일단 포함된 거는 사실 건설 업종이에요. 네. 건설 업종인데 사실 이제 화학, 뭐 바이오,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오른 거는 이제 바이오의 어떤 건강 기능 식품이 일단 롯데 홈쇼핑에서 아마 좀 요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잠시 일단 올랐던 건 있는데, 이 회사도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플랜트 이런 쪽을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네. 여러 가지를 일단 뭐 이슈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오늘 주가 흐름이 좀 5%대 일단은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이 회사도 뭐 영업을 보면은 사실은 70년대 이게 보면 미영그룹이었어요. 미영그룹. 네. 미영그룹에서 일단은 미연 중기 전시는 아마 이게 어떤 중화 기업이었는데 여기서 일단은 빌었던 일단은 회사가 돼서 2006년도에 일단은 다시 아마 재탄생을 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뭐 산업 설비가 일단은 가장 큰 아마 이 회사의 어떤 사업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뭐 정밀학, 바이오 케미칼, 제약식품.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또 바이오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 뭐 신제품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이제 건설이 기본이지만 화학, 뭐 여기에다가 또 뭐 우리 뭐 뭡니까 건강기능식품까지 계속 아마 사업 자체가 다각화됨으로써 뭔가 좀 아마 이슈를 아마 창출하는 그런 회사가 되면서 오늘 아마 상승을 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SC 엔지니어링 오늘 또 짚어드렸습니다. 건설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또 바이오 건강기능 쪽에 또 관련해서 좋은 호재가 있어서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SC 엔지니어링 오늘 5.58%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보니까 또 에브리봇 6%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78,800원 좋은 기록 보여주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어제 이어서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맥시트 오늘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비고 14%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도 특징주 잠깐 짚어드렸습니다. 우선 이 시각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시 빨간불로 올라서면서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현재 코스피는 0.27% 오름세 속에 3,24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현재 강보합권 움직임에서 1,04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관이 홀로 매수세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1,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은 현재 매도세로 돌아선 모양입니다. 외국인도 1,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홀로 9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함께 매도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빨간불 켜내며 78,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계속해서 엇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 오늘 1%대 탄력 떨어지며 44만 4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삼성 SDI가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53% 소폭 강세 속에서 76만 4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5% 소폭 약세 속에 11만 3,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제약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오늘 소폭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엇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SK머티리얼즈가 1%대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CJENM도 오늘 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HLB와 알테오젠은 나란히 1%대 오름세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남북 경협,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관련 종목들이 지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현재 신원이 11%대 탄력받아 2,15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난티와 삼부토건도 2%대 3%대 내외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좋은 사람들 홀로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JST나가 2%대 강세 가져갑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소폭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따상을 기록한 맥스트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5만 7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M게임이 홀로 파란불을 켜내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덱스터는 내림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2,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니뮤직도 소폭 약세 기록하는 가운데 옵티시스는 4%대 탄력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2분기 영업이익 그리고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공시를 통해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7,011억 원, 그리고 매출은 6조 9,656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고 매출은 31%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LCD TV 패널 가격 상승이 이 매출 증가에 조금 힘을 더해줬습니다. 이어서 LG 디스플레이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 살펴보시면 우하향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다시 오름세를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3%대 탄력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네이버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기간을 마쳤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특별 근로감독 기간을 가졌는데요.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52%에 달했다라고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지난 3년간 휴일 근로수당이나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2분기에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한 후에는 조금 상승의 재료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1%대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소식은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 미디어 커머스 기업이죠. 운동복 브랜드 잭시믹스 그리고 뷰티 기업 젤라또 팩토리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청년이나 여성 그리고 장애인 등 차별 없는 고용 창출 그리고 지속적인 업무 환경 개선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상승세가 조금 꺾였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주요 이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3%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관련 소식도 확인해 보셨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뭐 미국 시장은 이렇게 별로 안 좋았는데 네. 이제 우리 시장도 아침에 빠졌다가 이제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에서 코스닥 모두 순매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 외국인들의 어떤 그 옵션의 포지션은 오늘도 보니까는 이제 주가가 상승하니까 이제 풋옵션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약수로 봐서는 콜옵션보다는 이제 풋옵션 쪽에 외국인들의 지금 아마 순매수 어떤 계약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들은 지금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일단은 베팅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매수해가지고 일단은 주가를 또 하락시킴으로써 아마 거기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 같거든요. 네. 지난달에는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제 풋옵션 쪽으로 해서 수익은 난 것 같고 이달에서도 지금 이제 풋옵션 쪽으로 일단은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일단 지켜가는 거 있습니다. 네, 지금 또 특징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삼성 SDI를 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삼성 SDI가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뭐 미국 공장 증설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OLED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부품주의 어떤 납품이래 가지고 실적이 좋아지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그 뭡니까 SDI 관련 그 두 종목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일단은 MK전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진 세미캠인데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2차 전지에서 이제 음극재 있어요. 음극재. 이제 음극재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탄소를 이용한 이제 흑연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흑연은 어떤 그 효율성이 낮아요. 대신에 내구성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2차 전지에서 핵심 물질일 때 실리콘을 이제 첨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실리콘을 이제 첨가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효율성을 높이는데 어쨌든 간에 내구성에서는 이제 흑연이 세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리콘의 비율을 얼마나 적정하게 섞느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섞으면은 안 되는 거고 너무 적으면 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적정하게 이제 섞는 그런 어떤 그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이제 MK전자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한솔케미칼, 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동진세미캠 그 세 종목이 있는데 지금 보냐면 이제 이런 어떤 그 삼성 SDI하고 지금 이제 이런 협상을 미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솔케미칼은 지금 뭐 약 1,300 정도 지금 설비 투자 계획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접촉했다는 게 아마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아마 접촉했다라고 아마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한솔케미칼은 오늘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반면에 MK전자는 거의 10%대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동진세미캠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 종목들이 일단 삼성 SD 관련해서 2차 전지의 어떤 실리콘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실리콘 응제가 아마 이 종목들이 아마 또 많이 또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 일단 우리가 흑연이 들어가는 거는 어느 그 탄소 원자의 6개당 리튬이온 그 원자는 1개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데 아마 실리콘의 경우에는 일단 원자 5개, 이거는 리튬이온이 22개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일단 실리콘 관련주들이 또 한번 테마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뭐 중국, 뭐 동남아 있지만 우리나라로도 가장 영향 있는 나라가 사실 베트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의 베트남이 지금 거의 봉쇄 직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베트남에 우리 어떤 공장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어떤 실적 자체가 좀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는 일단은 베트남발 어떤 또 악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 깊게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와 관련해서 또 짚어주셨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실리콘, 또 음극재 관련해서 MK전자와 동진세미캠 또 관련주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두 종목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MK전자 같은 경우는 16% 넘는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 동진세미캠 역시 3.79% 넘는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투자 전략과 함께 오늘 또 이슈킹에서 보다 많은 정보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이 돋보이는 코너죠. 이슈킹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수요일마다 또 함께 짚어주시는 내용, 적정주가 상향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일단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 아마 편입을 했을 때 과연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 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7월 12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은 이제 11종목이 일단은 리스트에 올라서 이제 편입을 했는데 일단 보면 일단은 이제 성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카카오라든가 H&M,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거의 뭐 3%대, 4%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아마 제일 때는 카카오는 워낙 뭐 우리 재료가 많이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카카오 자체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안 좋은 실적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업이익이 아마 전년 동기 대비 2분기에도 굉장히 증가한 거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에 일단은 이제 그 자회사들 상장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IPO. 네. 아마 미리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이런 어떤 주가에 있어서는 좀 상승세가 둔화 내지는 하락으로 초래를 했다. 이렇게 이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H&M도 뭐 지금 목표가를 올렸는데 삼성증권에서 올렸는데 이 종목도 일단은 무려 4%대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H&M도 굉장히 뭐 실적은 뭐 좋아지고 그다음에 운임도 계속 강세가 이어질 전망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산업은행의 전환사채 관련 그런 어떤 오버행 이슈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어차피 뭐 우리 이제 양극재 가지고 계속 뭐 포스코케미칼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우리 또 2차 전지 양극재들이 좀 빠지면서 아마 이제 동반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일단은 포스코케미칼이 일단은 3%대 하락을 했고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다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이 2.8%대, 오스템 임플란트 1.3, 네이버 2%,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빠졌고 그다음에 상하 프론테크 이게 이제 수소 충전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되는 종목이 되겠고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클래시스가 또 우리 이제 화장품 업종인데 일단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우리 이제 역시 이런 소재주들 이런 종목들이 또 올랐는데 일단은 디오가 이제 여기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있지만 임플란트 관련해 가지고 9.95%에서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뒷페이지 보시면 일단 SM 요새 뭐 엔터주들 또 많이 올랐죠. 3%대 올랐고 CJ가 1%, 이제 펄어비스는 또 게임 관련해서 마이너스 1.7%인데 일단은 이제 고려아이는 일단은 13%로 일단 2위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역시 10%대에서 4위.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뭐 지난주 핫했죠. 그래서 무려 21%를 기록하면서 1위를 기록했고 코웨이도 꾸준한 실적에 힘입어서 일단은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5종목은 좀 이따가 자세히 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3기 일단 4주차에 보면은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네. 수익률이 3.77% 해가지고 지금 아마 1, 2주는 우리가 실패를 했었는데 3주, 4주는 일단은 3%대 수익률을 기록함으로써 일단은 누적이 5.28%를 일단은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가져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주별 수익률 현황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8시 50분까지 네이버에 이제 올라온 종목들 이제 그거를 추출해서 하는데 일단은 뭐 3주, 4주 성공, 1, 2주 실패, 누적 수익은 5.28%. 그래서 수익률 산출은 이제 추천일 월요일, 화요일 날 시초가에 사서 금요일 날 종가로 일단은 매매를 했을 때 수익률을 산출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그래서 4주차 수익률 다시 한번 보면 1위가 카카오 게임즈 21%대, 그다음에 고려와인 코웨이가 2, 3위인데 13%대, 한미반도체는 4위지만 10%대, 디오도 거의 뭐 10%대에서 이제 5위를 차지했는데 하여튼 이 종목들에 힘입어서 일단은 4주차에도 일단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수일 상위 종목을 우리 1주차부터 보면 1주차에는 코오롱인도, 현대건설, 두산밥켓,
두산 밖에서 오늘 또 뭐 목표가를 올린 증권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주차는 효성 첨단 소재 한컴 MDS 노바렉스. 뭐 한컴 MDS는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하여튼 뭐 5%대로 2주차에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3주차는 역시 우리 2차 전지 관련주에서 LNF, 에코프로 BM, 효성 이런 종목들이 수익률 상위에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4주차에 카카오 게임즈 21%에서 전체 순위가 카카오 게임즈는 1위를 기록했고요. 고려 아인이 13%에서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종목들을 좀 아마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뭐 숨은 모멘텀, 숨은 가치 찾기로 돼 있는데,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그다음에 이제 포탈에 이제 원래 이 카카오가 다음이거든요. 네. 다음이 사실 뭐 네이버에 밀려가지고 지금 뭐 거의 기능이 거의 없지는 않지만 이제 잊혀져가는 그런 포털 사이트인데, 어쨌든 간에 다음에 또 서비스를 활용해서 모바일 게임과 PC 게임의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개발 중이다. 이러한 어떤 신규 게임을 개발하기 위한 자회사로서 주 엑셀 게임스, 프렌즈 게임스, 앵글, 손놀이, 라이프, MMO, 애드 페이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뭔가 다른 데보다는 좀 유리한 네. 그런 어떤 회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숨은 가치 찾기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크래프톤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 1.7%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아마 자회사가 이제 넵튠이라고 있는데, 넵튠도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율이 약 32%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넵튠도 크래프톤 지분을 약 한 0.9%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6%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뭐 보유 지분율은 높지는 않지만 워낙 이제 지금 크래프톤이 워낙 대형 사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가치가 일단은 반영을 했을 경우에 약 한 3천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총이 지금 7조 아마 잡았을 때 그래도 한 3% 정도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아마 제가 볼 때 이래서 아마 숨은 가치 찾기의 첫 번째가 크래프톤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요새 이제 오딘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오딘에 일단 역시 또 이 뭡니까 어떤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오딘을 한 회사가 이제 라이온 하트라는 그 스튜디오 회사인데, 이 회사에 어쨌든 간에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지분을 무려 21%를 보유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2대 지주인데, 사실은 이제 1대 지주가 이제 김재영 대표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콜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콜옵션을 행사를 할 경우에 카카오 게임즈가 라이온 하트의 1대 지주로 올라선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숨은 모멘텀의 숨은 가치 찾기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마 50% 정도 가까이 아마 되거든요. 콜옵션 네. 행사하면서 제가 볼 때는 1대 지주로 올라설 수 있다. 이게 이제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는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는 이제 지분법 평가 대상이에요. 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만약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지분법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순이익이 일단 늘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 돼서 순이익 전망치가 올해는 24%, 내년은 이제 14%를 일단은 상향을 했는데, 이 역시 아마 주가에 대한 일단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이런 증권사에서 어널리스트들이 이런 라이온 하트에 대한 어떤 이런 가치를 좀 강가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자기 반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콜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자회사로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제 좀 더 아마 이런 효과가 좀 더 증폭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분율 상승을 감안할 때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일단은 과거의 지분법 이익보다는 훨씬 더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또 반영되는 수익이 굉장히 더 높아진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콜옵션을 언제 행사하냐에 따라서 아마 가치가 좀 더 빨리 반영이 되느냐 아니면 늦게 반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현 대표하고 또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슈퍼 히트 게임 오딘의 네. IP의 내재함이 그다음에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의 어떤 개발력 지금 뭐 개발 인력이 한 100명이 넘는 것 같거든요. 아마 네. 이거를 흡수를 했을 경우에 또 어떤 그 폭발적인 성장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회사가 일단은 이제 CB 발행을 하거든요. 3월에 네. 했는데 5천억 규모 그래가지고 이제 5년 만기 이런 어떤 아마 CB를 발행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이런 그 CB 발행이 성공을 해가지고 가용 자금이 한 1조 가까이 된다. 그래서 아마 또 새로운 M&A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표 주가를 올렸고 그다음에 또한 투자 의견도 바이로 일단은 상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신작 론칭 일정이 일단은 PC 게임하고 이제 모바일을 봤을 때 PC 게임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엘리언 그다음에 이터널 리턴 요게 이제 7월 22일 아마 론칭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이제 디스테라는 이제 4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는 가디언 테일즈 이제 이거는 작년에 됐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앨리스 클로젯 그다음에 달빛 조각사 이미 다 뭐 런칭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오딘 이거 뭐 이미 6월 달에 론칭이 됐고요. 그다음에 네. 월드 클리퍼 그다음에 뭐 카카오 페이지 플레이, 에버소울 이런 계속 저기 뭐가 게임들이 올 모바일에서 계속 론칭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아마 또 이런 또 론칭하는 게임 중에서 또 히트할 종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마 어떤 가능성은 좀 무궁무진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매출액 추이를 보면은 갑자기 이제 올해 3분기부터 계속 오르는 걸로 나오거든요, 매출액이. 그래서 계속 그거를 유지하는 모습이고 역시 우리 아마 YOY 아마 성장률도 일단은 계속 올라가는 거로 나오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추이도 아마 3분기에 가장 크게 일단은 좋게 나오죠. 그러면서 계속 뭐 그런 어떤 그 영업이익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매출액을 보면은 꾸준히 연도별 2019년, 20년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역시 영업이익도 계속 우상향으로 해서 아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올해 아마 7,599억, 전년이 약 5천억이니까 약 50% 정도 증가하는 거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65억에서 1,229억이 거의 뭐 100% 정도 일단은 성장하는 것으로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한 50%대, 유보율은 약 13,000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동종 업계에 비해서는 좀 약간 좀 낮은 아직은 퍼는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을 보면은 지난주에는 아마 외국인이나 투신이나 연기금 많이 샀었는데 아마 이번 주 들어서는 일단은 외국인 투신 연기금 모두 일단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일단은 106,000원 고점을 찍고서 지금 이제 약간 하락하고 있는데 아직은 추세 자체가 일단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하고 다시 기관들이 다시 기한을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려 아이온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추천했는데 2차 전지 소재로 성장의 갈증을 풀다 이렇게 보면 이제 고려 아이온에서 이 회사는 이제 아마 종합 비철 금속 그래서 뭐 아이언이라든가 연, 금, 은, 동 이거를 이제 제조 판매하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비철 금속의 대표 종목이 고려아연도 그 구리와 관련한 그렇죠. 종목이죠. 다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철 금속 산업은 이제 철강업과 함께 우리나라의 어떤 기간 산업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원자재 이런 또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중요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LG화학하고 2차 전지 뭡니까 그 정부채. 정부채는 예를 들어서 이제 완성품 전에 물질이거든요. 완성품이 나오기 전에 물질이 정부채인데 일단은 LG화학과 어떤 거 합작 법인을 통해서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연료인 정부채 등 배터리 소재 협력 강화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일단은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MOU를 체결한 거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현재 고려아연에서는 온산 공장을 지금 신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현재 우리 고려아연이 국내 1위인 게 그다음에 전해 동박이 일단은 1위거든요. 자회사. 그다음에 황산 니켈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정부채인데 우리 보면 이제 2차 전지 보면 뭐 NCA, NCM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이제 N이 니켈이거든요. 니켈, 코발트, M이 망간. 네. 그다음에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 이런 어떤 뭡니까 비철 금속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고려아연도 거기에 이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두 번째 황산 니켈에 의해서 2차 전지 이번에 정부차가 세 번째 소재 사업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LG화학과 합작사는 네.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지금 폐배터리, 폐배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걸 이제 재활용하는 사업도 한다. 그래서 일단은 이슈를 받아서 제2도약을 한다. 그래서 좀 일단은 한국은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채 자급도가 대부분이 수입을 하고 국내에서 자급하는 거는 한 20에서 25%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금률이 낮은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제 LG화학하고 이런 어떤 공장 합작 투자를 함으로써 아마 국산화가 아마 조만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마 이렇게 만들면서 중국에서 수입을 했는데 일단은 네. 원가 자체를 낮춤으로써 일단은 수익성도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NCM 전국제 수입량이 약 90%가 중국산이다.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어떤 거 휘토류처럼 무기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뭡니까 미국, 호주 등 반중국 연합의 중국산 소재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 심화라든가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탈피 이런 어떤 가절로 인해서 이제 LG화학하고 이런 아마 합작회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2차 전지 정부채 생산 능력 보시면은 뭐 에코프로 HM이 가장 좋죠. 그다음에 나머지 회사들은 미미해요. 그래서 네. END가 좀 있고 그다음에 수급 전망은 생산 능력, 생산량 국내 수요가 좀 부족. 그래서 굉장히 그 수요보다는 일단은 우리 부족한 거 있기 때문에 아마 이래서 국산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보면 정부채 수입량과 수출 보면 뭐 수출은 거의 없는 거를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박이 또 있거든요. 동박이 이제 우리 구리 어떤 포일, 그러니까 이제 뭔가 네. 랩 같은 거거든요. 아. 이제 그런 게 이제 코퍼 포일 해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재련업의 꾸준한 현금 창출 능력은 여전하다. 그래서 올해 연의 벤치마크 TC 하락에도 이익 체력이 견저하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약 작년 말 기준으로 해야지 이전에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무조건 뭐 그런 현금, 가용 현금이 많기 때문에 뭐 M&A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 영업이익이 2,700억으로 2011년 3분기 이후에 최대치를 일단은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뭐 컨센서스는 약간 좀 하락한 모습. 왜냐하면 그 수수료가 좀 내려감으로써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뭐 어쨌든 간에 조금 이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이 키움증권에서는 이러한 거를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컨센서스는 상회할 것이라 가지고 일단은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간 실적 보시면 일단 이 회사는 이런 증설할 때마다 리레이팅이 돼가지고 막 100%씩 주가가 올랐어요. 이제 이래서 아마 이번에도 아마 그런 리레이팅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아마 목표가를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네. 우리 고려아연이 이제 2010년에서 11년에 이제 아연을 45만 원부터 55만 톤. 그다음에 이제 연이 23에서 30만 톤. 그다음에 2015년에는 아연이 65에서 50만 톤으로 추가 확대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증설 발표 시기에는 항상 그 주가 저점 대비 100% 이상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고려아연의 어떤 그 우상향이 기대가 된다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회사의 어떤 모델은 포스코 케미칼의 어떤 모델과 비슷하다는 게 일단은 결론이고 일단은 목표 주가를 64만 원으로 일단 상향을 했고 업종에 일단 탑픽을 유지했는데 일단은 전해 동박 아까 코퍼 포일 얘기했고 그다음에 정부채 LG화학하고는 그다음에 폐 2차 전지 재활용 그래서 뭐 이런 걸 인해 가지고 이제 목표가를 올렸고요. 일단 매출액은 이제 8조 7,800억, 영업이익은 9,600억, 약간 1조를 바라보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일단 뭐 시총 퍼 자체는 13 정도로 일단은 코스피의 철강, 비철 금속에서는 좀 낮은 편이다. 지금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뭐 지속적으로 지난주부터 네. 계속 파는 모습이고 투신하고 연기금은 줄기차게 사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외국인하고 기간의 싸움이 돼. 일단은
차트 자체도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약간 이제 주춤하는 모습인데 아직은 뭐 RSI가 그래도 일단은 위에 있는 거 봐서는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 다만 일단은 우리 이제 뭡니까 이 앞에 이격도, 그러니까 이제 이격도 이제 종이격하고 횡이격이 있는데 네.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이격도를 캔들하고 이제 이평선하고 그를 이격도를 보는데 그게 아니라 전일 종가랑 그다음에 이제 현재가에 가지고 그게 이제 간격이 이제 점점 좁아지는 것도 이격이 좁아진다. 그러면 이격이 좁아지면은 일단 5일선이 또 하락하면서 일단은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걸 또 뭐 우리 눌림목으로 또 생각해서 뭐 눌림목에서 또 매수하는 전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아직은 고려아에는 일단은 뭐 독약 청청으로 가는 종목인데 일단은 좀 조정을 받고 다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웨이 종목은 일단은 이제 말레이시아 사업 호실적 견인 전망에서 목표가가 93,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이제 목표가 상향했는데 이제 물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우리 네. 보면 이제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가 이제 물 가지고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면 이제 싱가포르가 물이 없으니까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가져오면은 네. 그걸 가공을 해서 다시 이제 싱가포르에서 가공해서 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이제 싱가포르하고 항상 이제 물 가지고 싸움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물이 있는 말레이시아가 유리하지 않을 거라는 어쨌든 간에 그런가요? 네. 싱가포르는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리스크가 이제 물자원, 수자원에 대한 리스크가 싱가포르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89년 창립 이래 우리 뭐 웅진 코웨이 가지고 뭐 정수기 뭐 아니 알려진 어떤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 연수기에서 뭐 매트리스, 의류청정기에서 전기 레인지 해가지고 이런 렌털 작품의 라인업이 꾸준히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도 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회사가 또 아마 이제 그 미국, 중국, 태국 등 아마 동남아에 또 법인이 있어가지고 해외 법인이 6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분기에 일단은 매출액이 9천억.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거로 나오고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하는 거로 해서 일단은 컨센서스에 일단은 부합할 전망이다. 만약에 여기서 일단은 이제 일회성 이익 전년 동기 100억을 제외시에는 영업이익은 오히려 아마 성장하는 거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이제 렌탈 신규 판매와 일수불 판매가 각각 2%, 23% 하락할 전망이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영업 활동에 어려움이 지속되는데 공기청정기 및 의류 청정기 판매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아마 월 해약 평균율은 해약률이 한 1% 정도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다음에 순증은 일단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감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18%대 육박하는 좀 굉장히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말레이시아는 최근에 이제 매트리스 및 청정기의 어떤 그 리스 판매 호조로 인해서 매출액이 45%, 영업이익은 94%여서 굉장히 급증할 전망이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일단은 이제 매출액은 성장을 했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높은 기저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를 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소득의 증가. 지금 보면 이제 동남아시아도 결국에는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결국엔 가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말레이시아에도 결국에는 이제 1인당 GDP가 $10,000에 근접하는 나라가 이제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인데 아직은 뭐 $10,000까지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뭐 7,000불에 6,000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그런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아마 이런 어떤 가전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코웨이에 대한 어떤 수요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2021년 말레이시아 1인당 GNP는 11,600불, 태국은 7,700불, 인도네시아는 4,200불 해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좀 가장 이렇게 소득이 낮은 거로 나오죠. 일단은 아마 말레이시아랑 태국 아마 여기서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도네시아가 좀 격차가 큰 것 같아요. 잘 사는 쪽은 굉장히 그쵸, 잘 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워낙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섬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나라는 이제 이 섬나라에서 살 때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특히 그 질병 관련해 가지고 그 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보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아마 이제 이민이나 어디 가실 때는 일단 약에 대한 어떤 그런 보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가 아마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리스크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회사는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이제 미국이 중심이 되는 그런 해외 사업범이 되면서 일단은 이제 영업이익이 일단은 성장을 한다라 가지고 이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이제 1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매출액이 지금 3조 6천억, 영업이익은 이제 6,500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10% 이상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일단은 네. 뭐 퍼가 13 정도로서 일단은 코스피 서비스업 대비해서는 그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수급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는 보면은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됐는데 일단은 보험회사들이 꾸준히 사고 있고 그다음에 투신도 꾸준히 사고 있고 이제 연기금은 지난주 초반까지는 샀다가 아마 이제 금요일 날은 어제는 좀 매도를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 자체도 일단은 고점 89,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좀 약간 주저앉은 모습에서 일단 아래 회사가 꺾여놨는데 제가 볼 때는 5일선이 지금 아직은 꺾이지 않았는데 아마 네. 5일선이 꺾이려면 이제 조만간에 좀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아마 5일선이 꺾이지 않는다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상승 트렌드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2분기에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 기록에서 우리 뭐 반도체 관련주가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도 올렸는데 이 회사가 이제 주력 장비가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반도체 패키징에서 뭐 절단, 세척, 뭐 그다음에 건조, 그다음에 이제 여러 비전 검사, 선별, 적재까지 그 일관된 공정을 다 할 수 있는 기계가 비전 플레이스먼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유율 1위다. 그래서 아마 네. 이 회사는 다른 것보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EMI 실드라고 뭐 전자기패, 뭐 차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보면은 기존의 스마트 기기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차량 전장에도 이제 들어가는 게 EMI 실드인데 네. 제가 볼 땐 그거는 의미가 어제가 없고 일단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이 회사의 어떤 가장 큰 어떤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2분기 일단은 매출액이 1,087억, 영업이익은 355로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비메모리 후공정 업체들이 증설 확대로 비전 플레이스먼트 매출이 급증을 했고 EMI 및 카메라 모듈 매출도 증가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뭐 늘어났다면은 당연히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어널스트가 이제 좋은 얘기를 썼어요. 뭐냐면 이제 탐방을 가면은 네. 이제 대부분의 어떤 기업 장비 업체들은 초록색 스크린 안에서 여러 부품들을 조립하면서 반도체를 뭐 장비 제작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그게 아니라 장비 생산라인에서는 거대한 밀링 머신과 다양한 공작 기계를 사용해서 주요 부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셨다니까 결국에는 아마 주력 매출 장비는 VP,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 핵심 부품은 마이크로 소 내재까지 성공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직접 다 생산을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보면 일단 이제 소라는 게 어떤 거 뭐 기계의 일종인데 어쨌든 간에 뭐 톱이라는 뭐 이런 뭐 영어를 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네. 이제 공작 기계 보면은 이제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일단은 그 선반에 선반. 네. 선반이 이제 뭐 선반이요. 영어로는 레이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밀링 머신이 이제 그라인딩 머신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그라인더를 가는 거거든요. 가는 거죠. 예, 네. 뭐 그 연삭기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공작 기계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연삭기에서 보면은 그 기름이 엄청 공기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야지 이제 그 연삭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폐가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이제 공장에 그럴 것 같아요. 가보면은 이제 저도 옛날에 뭐 그때 이제 오래 전에 이제 기계회사 있을 때 가보니는 하여튼 공장에 그 거의 뭐 이제 매연이랄까 이런 네. 그 기름 때문에 진짜 공기가 탁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그런 분들이 노조를 해야겠죠. 네, 워낙 그렇죠. 그 환경이 안 좋아. 네, 어쨌든 간에 근무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좀, 어쨌든 이제 네. 근무함이 안 좋은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게 이제 거의 개선이 됐겠죠. 지금 네. 뭐 옛날 얘기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어떤 그 내재와 마이크로소를 이제 내재해 가지고 이익률 상승은 아직은 예단은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이제 그런 그 뭡니까 비전 플레이스먼트에다 어떤 것도 또 소울을 심었기 때문에 아마 뭔가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상이 되는데 아직은 이제 검증은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높은 내재 비율, 높은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고객의 70% 이상이 해외에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 되죠. 아마 이런 그 마이크로소의 내재 효과가 3분기부터 반영되고서 판단해서 아마 4분기에는 뭔가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한미 반도체의 어떤 지위가 향상되는 원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그 아까 얘기한 비전 플레이스먼트 네. 이거로 해서 아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디스코 이게 이제 1번이거든요. 1번의 이제 추이가 이제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미 반도체 고객사 반도체 산업구조 보면은 주요 이제 오른쪽에 우선 이게 후공정이거든요. 네. 후공정 이제 OST 스텔스 칩백도 들어있네요. 네, 뭐 여기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네. OSAT 이제 후공정 아웃소싱이에요. 그러니까 아웃소싱, 어셈블리, 그다음에 테스트이거든요. OSAT가 아웃소싱의 어셈블리, 조립, 테스트. 네. 그래서 아마 OSAT거든요. 근데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가 일관적으로 해서 이런 거를 행하는 거니 굉장히 기계가 크죠. 네. 아마 비용이 비싼 걸 알고 그래서 이 회사 매출액은 3,850억에 영업이익이 1,177억을 예상함으로써 작년 대비 거의 영업이익은 80% 아마 매출액 또한 거의 한 60-70% 나오고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도 보시면은 거의 네. 좀 꺾인 모습이에요. 살짝.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디오인데 근데 네. 시간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임플란트 관련인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임플란트 회사들이 이제 워낙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회사는 그 무치약이 일단은 적어요. 무치약이 이제 틀리해 가지고 치아가 없는 거. 이거에 네. 대한 어떤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제 무착 솔루션 해가지고 국내 매출 성장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도 본격 매출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있어서 일단 목표가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1,500억대, 영업이익은 470억에서 아마 영업이익이 거의 50% 증가하는 거로 나오는데 일단은 좀 퍼는 44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급도 지난주에는 외국인이 많이 샀고. 투신도 좀 샀고 했는데 이제 외국인이 주로 올렸는데 그러네요. 어제 급락을 했어요. 오. 아마 제가 볼 때는 디오 일단 어제 네. 급락을 해가지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임플란트 관련해서 일단 디오의 어떤 기술력 네.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예. 네,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네,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다시 또 상승 흐름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도 계속해서 빨간불 켰기를 바라면서 성공투자 응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